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 권고로 전환해 간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전환 시점은 유행 상황과 위험성을 판단할 4개 지표 가운데 2개 이상이 충족되면 확정하기로 했고 조정은 2단계로 나눠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 안다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 시점과 관련해선 유행 상황 등의 판단 기준이 되는 4개 지표 가운데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4개 지표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입니다. 정부는 우선 환자 발생 안정화 지표와 관련해 주간 환자 발생이 2주 이상 연속으로 감소해야 한다는 참고치를 제시했습니다.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전주 대비 감소, 주간 치명률은 0.10% 이하인 경우를 참고치로 정했습니다. 또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은 50% 이상으로, 고령자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50% 이상인 경우를 참고치로 설정했습니다. 다만 1단계 조정이 시행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 안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될 경우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방역과 의료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의무가 유지되는 감염 취약시설은 의료기관과 일부 사회복지시설, 버스와 철도,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정부는 관련 지표 충족 여부를 평가한 뒤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는 2단계 조정이 시행됩니다. 2단계 조정이 시행되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6만 8천여 명으로 15주 만에 가장 많았고 위중증 환자는 엿새째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할지 그동안 논의가 이어져 왔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의무를 권고로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와 함께 의무 착용이 된 방역 마스크. 정부가 오늘 오전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 여부를 확정 발표합니다. 현재로선 지난 9월 실외에 이어 실내까지 마스크 착용을 자유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역 당국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꿀 계획임을 보고를 했습니다. 다만 일정 조건 충족을 전제로 할 것으로 보이는데 방역 당국은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 감소 추세 등을 주요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바뀌어도 위험성이 큰 대중교통과 병원, 요양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은 의무화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당정은 어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의 중증도가 이전에 비해 낮다며 전향적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마스크가 어린이들의 언어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 국민의 항체 형성률이 97.3%를 기록했다는 지난 8월 질병청 조사 결과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정부는 과학방역기조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과학방역에 기초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으며 마스크 의무 조정 문제 역시 과학방역의 기조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다면 실제 시점은 동절기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설쯤이 우선 거론됩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정부가 이번 설 연휴를 전후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에선 대중교통과 병원 등 일부 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되 나머지 실내 공간은 권고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데요. 이 권고는 유행 추이입니다. 송락규 기자입니다.
서울역을 찾은 이들,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한 가운데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아예 벗은 이들도 눈에 띕니다. 음식점과 카페에선 마스크를 벗고 있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지금 이거 실내 마스크 착용도 그냥 법적으로나 이런 거에 아직은 의무화지만 실제적으로는 다들 모두 암암리에 해제를 하고 있지 않나. 많이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유행 무시를 하더라도 그런 거에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지 되지 않나. 일러도 내년 설은 끝나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마스크 해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정부는 단계적으로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병원 등을 제외하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 뒤 이후 전면 해제하는 방식입니다. 1단계 해제 시점으론 설 연휴 전후가 검토되고 있는데 변수는 유행 추이와 백신 접종률 등입니다. 마스크 의무에 대한 조정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날짜를 먼저 정할 수는 없습니다. 11월에 한번 꺾였다가 지금 12월에 좀 더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규모 추이들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8,862명으로 일요일 기준으론 15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20명으로 석 달 만에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들어선 BN.1 등 새로운 변이에 검출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방역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에 맞춰 개량한 이가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열리는 감염병 자문위의 회의 결과를 검토한 뒤 오는 금요일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그런데 이런 매서운 추위에 선별진료소마다 긴 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8만 명을 넘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거나 이미 감염된 뒤에 생긴 면역력이 점점 줄면서 다시 감염되는 환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던 서울. 야외 선별검사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핫팩과 난로로 영하 10도에 육박하는 강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방호복 같은 걸 입으려면 이 점퍼를 벗고 입어야 돼서 이런 부분에 되게 난로나 손 핫팩 같은 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춥기는 춥습니다. 한파 속에도 검사를 받으려는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번에 코로나 확진되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아버지랑 같이 코로나 검사하러 지금 선별진료소에 왔습니다.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코로나19 확산세도 다시 가속화하는 모습입니다. 주간 확진자 그래프를 보면 11월 말 둔화하던 증가세가 지난주부터 다시 가팔라집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도 수요일 기준으로는 13주 만에 가장 많은 8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이 또 걸리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 비율은 꾸준히 늘어 11월 마지막 주에는 15%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과 자연면역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면역이 감소하는 것이 원인이라며 개량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재감염이 이런 면역의 감소에 따라서 일정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재감염을 막기 위해서도 현재의 이가 백신의 접종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더나의 BA.45 기반 이가 백신도 오늘 국내에 도입됐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모더나 이가 백신의 당일 접종은 이달 26일부터, 예약은 이달 19일부터 가능합니다. 한편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을 논의 중인 정부는 이달 23일에 구체적인 의무 조정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는 지침이 앞으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권고나 자율 착용으로 완화됩니다. 정부는 그 기준과 시기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데요.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먼저 해제하는 안도 논의 중입니다. 송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내년 3월 사이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본 정부. 그 시기를 확정할 구체적인 기준을 이달 안에 마련해 실내 마스크도 착용 권고나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의무 해제 시점은 확진자와 위중증, 사망자 수 추이와 백신 접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역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원칙입니다. 마스크 없이도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중요합니다. 개량 백신 접종률은 60세 이상이 24.1%, 감염 취약시설은 36.8%로 목표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마스크 지침이 완화되더라도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많이 모이는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보았을 때 그 의무화에 대해서 의료시설, 또 사회복지시설, 또 일부는 대중교통 이런 경우에 주로 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을 중대본에선 대전과 충남 등 지자체가 해제를 건의한 만큼 일부 지역에 시범 적용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경북 12개 군 등 일부 지역에서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 전례도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부 지역 시범 적용도 검토되는 여러 안 중 하나라면서도 단일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만 2천여 명으로 지난주보다 9천여 명 늘었습니다. 정부는 겨울철 유행 규모가 예상보다 작다면서도 증가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입니다. 스튜디오에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금 코로나 상황부터 좀 진단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실내에서 마스크를 지금 벗어도 되는 상황입니까? 일단은 지금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예. 사실 뭐 법적 의무를 해제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지 실내에서 마스크를 아예 벗자. 이제 사실 이런 주장의 상황들은 아닌 상황이거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 인플루엔자도 유행을 하고 있고 코로나19도 지금 유행을 하고 있고 특히 고위험군에서의 사망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마스크를 아예 실내에서 벗자 이제 이런 주장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실내 마스크를 벗자라고 하면서 몇 가지 근거를 들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상당수의 외국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네. 이렇게 지금 근거를 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이제 일부 전문가들도 그렇고요. 사실 외국에서 뭐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또한 이런 국가들이 최근 들어 유행 상황 자체가 한국보다 좀 더 나은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마스크를 벗은 지 벌써 6개월 이상이 지난 상황들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국가들마저도 여러 가지 겨울에서 유행하는 여러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동시 유행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완전히 벗자 얘기하기 좀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미국과 영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상황은요? 예,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 상황 보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인구 대비 한 반 정도까지 지금 유행 규모는 감소를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아 중심으로 이제 인플루엔자라든지 RSV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면서 소아중 환자실이 꽉 찬다든지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는 중이어서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마스크를 좀 다시 써야 되지 않느냐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또는 각 이제 국가마다 유행의 상황들 또 겨울철에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의 동시 유행 상황 때문에 마스크 적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국가별로 따로 판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실내 마스크를 벗자 이렇게 제안했을 때 방역당국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네, 지금 당장의 유행 상황 때문인데요. 뭐 오늘 확진자 규모가 최근 들어 가장 높은 확진자도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들은 중증화 비율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고 사망자의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측면들입니다. 특히 고위험군에서의 감염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마스크를 벗게 되면 이런 중증화라든지 사망자를 급증하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유행은 마스크 쓰고 지내고 그 이후에 판정을 하자라는 부분이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스크를 벗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법적 의미를 해제해서 실내에서 마스크 쓸 사람은 쓰고 벗을 수 있는 사람은 벗게 또는 이제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스크를 계속 쓰면 안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마스크를 벗게 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마스크를 완전히 다 벗어버리자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코로나 상황이 아직 녹록지 않고 또 겨울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자, 코로나 확진자가 더 생길 수도 있는데 자, 방역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내년 1월 말이면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첫 번째는 코로나 유행 상황 자체, 이번 유행 자체가 안정적으로 지난다는 게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인플루엔자나 뭐 RSV 같은 소아 중심으로 유행하거나 또는 함께 유행하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얘기하면 뭐 트윈데믹, 멀티데믹이라고 했었던 이 부분 자체도 안정적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1월부터 이제
특정 연령대, 특히 성장이나 이런 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아이들부터 차근차근 해결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고요. 또 그 외에 한 가지 부분들은 파지티브 리스트라 그래서 여기는 위험하니까 꼭 마스크를 쓰고 그 외의 데는 좀 마스크를 좀 자율적으로 가자.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번 달에 2차례 전문가 토론회가 있습니다. 네. 15일에는 우리 교수님도 참여를 하시게 되는데 어떤 논의들이 대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마스크를 어떻게 벗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 마스크를 이제 법적으로 해제하는 전략에 관한 부분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엔데믹 상황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의료 대응 체계를 어떻게 이제 유지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주제가 각 중요한 주제고요. 아마 중요한 토론이 될 거고 그 부분이 앞으로 내년 이번 겨울부터 내년까지 우리 의료 체계 또는 우리나라의 이제 방역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분수령이 되는 토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초에 정부는 내년 3월쯤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사실 자치단체가 이 문제를 꺼내면서 좀 앞당겨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정부의 어떤 그런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독자적으로 마스크를 해제한다면 사실은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 만약 된다면 코로나 상황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인데요. 우리가 이제 올해 연초에 이미 방역 패스가 이제 지역마다 이제 법원의 판결 때문에 해제되면서 거의 무력화되는 상황들을 한번 겪었고, 그다음 방역 당국이 매우 이제 그런 건의나 이런 부분이 치명타를 입은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처럼 지자체가 중수본과 협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지역마다의 그런 불안정성에 대한 부분들 또 방역에 관한 회의론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서 일단 이런 부분에서는 지자체가 솔직히 약간은 좀 정치적인 쇼로 보이는 느낌들도 사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방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해석보다는 일단 지금의 현 상황들을 바탕으로 해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 토론회 활발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전시가 조만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방역당국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요. 충청남도도 오늘 마스크 의무 자체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겨울철 재유행이 끝나기 전까진 마스크 해제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관련 논의가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하경 기자입니다. 지난 9월 26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됐습니다. 이달로 3달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거리엔 마스크를 벗은 시민도 여전히 마스크를 쓴 시민도 있습니다. 2년 넘게 써와서인지 이젠 벗으면 어색하기도 하고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돼서기도 하죠. 하지만 실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서는 벗어도 되고 안에서는 써야 하니 썼다 벗었다 번거롭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대학 연구팀이 석 달 전과 지난달 각각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물었더니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여론이 찬반으로 갈렸습니다. 해제 가능하다는 응답은 2달 만에 10%포인트 정도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가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12월 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의무를 풀지 않으면 대전시만이라도 자체적으로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겁니다. 정부의 마스크 의무 조치에 지자체가 이견을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중대본 결정이 없다면 내년 1월부터 병의원과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을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로 지금도 식당과 카페 등에서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다는 점, 또 아동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청남도도 오늘 마스크 의무 자체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 3월쯤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혀왔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겨울 재유행이 끝나야 구체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겨울철 유행을 안전하게 넘기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공방은 계속될 전망인데요. 실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합니다. 미국, 프랑스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고 독일, 호주, 대만 등에선 의료시설 등에서만 마스크를 착용하면 됩니다.
법적으론 권한 다툼도 예상됩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보면 지자체장이 방역 조치를 명령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규정돼 있는데요. 다만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방대책본부를 지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중대본도 이미 지난해 총리 주재 회의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와 달리 완화된 방역 조치는 지자체가 중수본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한 바 있다고 밝혔는데요. 중앙과 지방정부가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사실상 마스크 해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일단 대전시가 제시한 시점인 15일엔 코로나19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예정돼 있어서 이 날짜까지 정부가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전문가들도 여러 의견이 나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일관된 방역 대응이 바람직하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인데요. 코로나 개량 백신 접종률과 독감 등 다른 호흡기 감염병 유행, 또 다음 달까지 중환자 증가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볼 때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는 너무 이른 판단이라는 지적도 나오고요. 7차 유행의 정점은 이미 도달한 뒤에 내려가 있고 고위험군의 중증화와 사망률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번 지자체의 요구를 계기로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